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교남연수회 임서교실 2에서 사신비. 자, 지난 시간까지는 8자를 가지고 이제 쓰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 영상부터는 4자씩 줄여서 진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두려워할 포자까지 알아봤죠? 오늘은 여기 나머지 밑에 4자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사신비를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예소 기초를 다지는 데는 사신비만한 게 없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필순 잘 보시고요. 생각보다 그 필순에 대해서 굉장히 막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주 고질이에요, 고질. 제 영상 보면은 그 필순에 대한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뭐 예서 천자문 이런 거 막 쓰시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좀 답답하고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교남연수회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쓰는 거 잘 보셨죠? 이제 한자 한자 주목으로 제가 쓰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글씨는 특히 임서는 모서와 다르게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통 임서를 한번 하고 나서 나 이거 썼어 그러고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자, 임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는 부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은 참고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얼굴 루자 열어로 이렇게 돼 있죠. 이 글자는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은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커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그런 규모로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요령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넉넉하게 굉장히 칸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기 돌아올 때 이게 이제 거무련자나 이게 여러 가지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 이제 조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에 이 길이에 대한 그러니까 곧 이게 조형성이 되겠죠. 요거까지 생각해서 감안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식자 부분에 보면은
이게 그 비문마다 조금씩 그 탁본 상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딱 이렇게 그 정확하게 또 이렇게 붙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글쎄 그 책마다 조금씩 인쇄해서 다른 건지 아니면은 그 보정을 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쓸 때는 붙여 쓰겠습니다. 점도 그냥 찍어진 점이 아니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왼쪽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그 좁고 간을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중심이 여기쯤이라고 중심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것도 항상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 공간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은 글씨가 방만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보이는 그 간격보다도 조금 더 좁게 처리를 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점 이런 게 문제예요. 점이 아무튼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어느 정도 깨우치고 나면은 별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꼬다리를. 자, 여기서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보이는 대로 싹 빼도 좋지만은 여기 깨져서 그래요. 안 깨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해서 깨진 것까지 해서 저기 안진경채 쓰듯이 여기를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비문 판독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슬쩍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쓰시기 전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획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느 부분이 깨졌는지, 그래서 깨진 부분과 획 부분을 구별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점도 이렇게, 자, 이건 방향이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할게요. 근데 자, 이 점이 컸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점은 하나 보면은 작게 쓰고 하나 크게 썼어요. 이렇게 변화도 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자는 여기 이 그 주검 시험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그 시원하게 뽑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위치를 어디다 쓰냐? 왼쪽으로 오게 되면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이 부분은 처리가 좀 용이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답답해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살짝 빗나가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온 듯하게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오른쪽으로 조금 더, 화면에 보이시죠?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차이점.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정중앙에 딱 있다 했을 때는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한번 인식이 되면 외워야 돼요. 자형을 맨날.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창작은 뭐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맨날 보고 남의 거 보고 베낀다는 소리라 듣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잘 벌려놨죠. 자, 그러면은 이쪽 무게만큼 여기서 버틴겨 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는 가늘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해줬죠. 자, 이건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획이 우리가 보면은 그 기초 단계에서는 반드시 거야지 잘 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핵이 다 반듯하다고 잘 쓴 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지고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구성된 글자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마지막 자 경영연령자인데, 여기서는 이것도 여기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그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공간이 방만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쓸 때 이 정도로 넓게 하면은 글씨 망한다. 예. 요즘 애들 얘기로 폭망이라고 그러죠. 써놓고 나면은 일단 붓을 대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쓰시기 전에 하나하나 꼼꼼히 인식을 하고 쓰시는 걸 권해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점을 순서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찍었죠. 여기서 이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왼쪽으로 해도 되고, 그건 크게 뭐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이렇게 됐죠. 굉장히 애먹었어요. 저도 처음 했을 때는. 그리고 이 점도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위치가 보면은 첫 번째 부라보다도 두 번째 부다가 좀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오게 쓰다 보면 너무 내려오게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자의적인 좀 해석이 필요해요. 조금만 내려오자. 여기서도 파임을 이렇게 해서 다 살려주시는 걸 원칙으로 삼는 게 좋죠. 깨졌다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삐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위를 굉장히 여유롭게 써놨잖아요. 이 좀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좀 긴밀하게 처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이에요. 여기도 답답하지 않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설정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입구 2개 넣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착시 현상 있습니다. 위에가 사실 커요. 위에 입구가 큰데 막상 내가 쓸 때 위에가 크게 쓰고 밑에 조그맣게 쓰면은 작게 쓰면은 글씨 조형 망가집니다. 오히려 살짝 큰 듯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정감을 들 수 있는 그런 글씨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자를 가지고 해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타이머를 보니까 12분 이렇게 13분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8자를 쓰고 하면은 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좀 빨리빨리 설명 안 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좀 꼼꼼하게 가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깨진 부분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조형성.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쓰면 안 돼요. 내 눈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비정확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임소를 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글씨를 쓰는 기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심비 많이 쓰시길 권해요. 사심비를 왜 학습하는데 지도를 안 하고 무슨 뭐 예기비부터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배리는 과정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심비가 다른 서체에 비해서 멋도 안 나고.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멋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중간에 뭐 광고 나오고 그래도 그냥 좀 봐주세요. 이 유튜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